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청동 문명.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청동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된 하가점 하층문화를 통해서 고조선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의 영정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강의 교재와 이제 부교재를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청동 문명을 대표하는 이제 비파형 동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하가점 하층문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조선의 청동 기술이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고조선 문명의 고유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가점 하층문화라는 거 어디냐면, 오늘날 이제 적봉에 가면 하가점이라는 하지성을 가진 어떤 상점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 입구에. 근데 이제 그 뒤쪽에, 언덕 쪽에 저렇게 대규모의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이 하가점 하층문화에 속하는 이도정자 취락 유적 같은 것은 뭐 어마어마한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문화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최초의 청동기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하가점 하층문화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 바로 요화 문명의 계승자라는 겁니다. 요화 문명에서 그래서 소하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흑룡화 문화, 그다음에 조보구 문화, 그다음에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청동 시대가 됩니다. 대략 BC 2500년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는 서기전 2500년부터 서기전 1500년으로 이제 여기서 최초의 청동 무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동과라 그래요. 이 청동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청동과는 국가적 의례가 있을 때 그 국가의 지도자, 수장이 수레를 타거나 행렬을 갈 때 앞쪽에 이걸 꽂고 위험을 과시하던 대표적인 의장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다뉴세문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최초의 청동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고조선 역사 속에 받아들인다면 서기전 2333년을 전후해서 고조선이 개국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경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석경은 음의 표준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경을 이렇게 만드는 이 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우리 장영실이 오늘 충청도 남양에서 이 원석을 가져와서 이걸로 표준을 만들었고요. 임진왜란 때 다른 악기는 다 버리고 갔지만 이 표준 악기는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악기가 있으면 어떤 음도 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의 표준. 근데 이제 이 석경이 결이 곱지 않고 이런 돌을 원석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편종입니다. 구리로 해가지고 종을 만들어서 그걸로 소리를 해서, 왜냐하면 이 필이나 이런 것들은 대나무기 때문에 오래 하게 되면 바싹 마르면서 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악기를 만들 때 음을 맞춰야 돼요. 그때 그 맞추는 음의 표준이 바로 석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소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리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음성할 때 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음악할 때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은 춤과 함께 하는 게 악이고요. 성은 목소리로 이것을 맞추는 거. 이걸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의 그 글자 자체가 석경, 편경에서 온 겁니다. 소리 성자가. 그래서 고대 모든 그래서 하늘의 음을 정하면 이것은 곧 국가 의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점 하층문화 시대 때 국가 의례를 행사하는 정치 집단이 있었고, 그 정치 집단은 청동과라는 의장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곧 국가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하층문화의 중요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상과 평지라고 하는 이중구조의 성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의 고고 문물, 거기 그 논문을 이렇게 표지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놓은 겁니다. 바로 내몽골 삼자점 하가점 하층문화의 석성인데 저 위에 있는 석성은 둥글고요. 아래쪽은
평지 토성입니다. 네모나요. 자, 그래서 원형 석성에 나온 유물들은 전부 제사유적이에요. 그리고 평지에 있는 것은 생활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제 제 한국사 통사 중에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산상 구조와 평지 구성으로 되는 상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성곽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점 하층문에 나온다는 거죠. 왜? 중국에는 산상 성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네모난 성곽을 통한 방어 구조가 생활 구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산 사람은 여라고 불렀고 성 밖에 사람은 야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평지성을 중심으로 구분했다면 우리는 평지성은 모든 사람이 살고 있고 산에 있는 성은 조상신이 살고 있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원화된 이런 구조가 바로 하가점 하층문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원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동기는 왜 중요하냐? 바로 이걸 통해서 재정일치 권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돌이라든지 흙은 자연 상태에서 얻어서 그걸 화학적 변화를 거치면 그릇이 나와요. 그러나 청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자연 상태에서는 반감기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반감기가 없어지지 않는 깊은 땅속 아니면 바위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그 광석을 채취를 해야 돼요. 근데 채취한다 해서 광석이 나오지 않죠. 광석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모든 물에 금속이 갖고 있는 무게, 비중이죠. 그래서 잘게 짜려가지고 큰 통에서 계속 비중해서 일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떠다가 계속 빻은 후에 그 비중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높은 온도에다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녹는 점이라고 그래요. 모든 금속은 녹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의한 분리와 녹는 점에 의한 분리를 한 후에는 여기에 이제 재료를 해줘. 녹여야 돼, 녹여.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에 아연이나 주석을 놔야 돼. 합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금한 것을 가지고 이 주물, 틀에다가 부어서 완성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 청동 거울이 푸른색이라고 생각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누런 황금색을 숭배했어요. 황금. 그래서 원래 부리는 누런색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를 만나서 푸르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는 누런 겁니다. 색깔이. 청동은 누렇다. 요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권력이 뭐냐? 이 청동기를 만드는 이 능력은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재정일치 권력이라 합니다. 요 부분은 다음에 또 권력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은 고조선의 청동 문명만 간단하게. 고조선의 청동 문명은 아주 특징적인 뭐냐면 공반 유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유적에서 같은 유물들이 함께 나온다는 거죠. 이걸 공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반 유물이 나와 있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문화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표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 유물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도가 좀 이상하죠? 두 가지에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우리 국사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중국의 동부 지역에 왜 너들 땅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중국 외교부의 항의로 우리가 다음에 낼 때 여기 만리장성 이쪽을 싹 뺀 겁니다. 싹 뺐어요. 그래서 여기 놨는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는 우리나라 한반도, 여기도 전부 고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고조선 영토가 빠졌잖아요. 이건 그럼 남쪽은 고조선이 아닌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일본인들이 말한 임나 일본문설과 한사군 낙랑문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지도죠. 후퇴하는 지도. 그래서 두 개가 바뀐 겁니다. 하나는 만리장성에서 동부 해안에 있는 고조선의 영역이 사라지고, 또 하나는 이 중부권 이남은 고조선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고조선을 우리가 고조선의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고조선 문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유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지표 유물이 과연 고조선의 문명권을 말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당연하죠.
첫째는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보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고조선의 청동 문명은 형태란 측면에서 주변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파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동 거울에서 고리가, 류는 고리인데 고리가 2개, 3개 이상 있습니다. 이것을 다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뉴 조문경, 다뉴 세문경. 그리고 우리는 공반 유물로 이렇게 방울이 있습니다. 8개 8주령. 이것은 주변에는 없는, 그러니까 적어도 서기 2000년대에서 서기 전후만 시기까지 이 동북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공반 유물은 독자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포도입니다. 이것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어느 한 특정한 공간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온 이 청동 단검이나 청동 유물의 금속은 동일한 동위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광산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푸집이었죠. 그래서 거울을 만드는 거푸집과 단검을 만드는 거푸집 등이 나옴으로써 독자적 과학기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청동 단검이 예전에는 요령에만 나왔다서 요령식이라고 하는데 이 요령식이란 말이 한숨에 깨진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각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령뿐만 아니라 5, 6, 7, 8, 4, 5, 6, 7, 8. 그래서 4번은 충남 서천, 5번은 청원 학평리, 6번은 충남 부야참 송국리, 그다음에 오성리, 학평리, 평창, 전남 여수.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나옴으로써 비파형 동검은 요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하는 고조선의 전 지역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이런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인 문명으로 독자적인 역사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조선의 청동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2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